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에 진짜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3월 17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그 미국 연준이 네네. 지금 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음. 일을 했어요. 이 금리 올리고 이런 게 또 코인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어요? 굉장히 어때요? 큰 영향이죠. 큰 예. 영향을 미쳐서요. 혹시 보시면 음. 그 연준이 이걸 생중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생중계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웨백스로 했는데 그 음. 전에는 이제 유튜브 중계를 하게 되면 음. 유튜브 가서 댓글창 치시는 분들 혹시 보셨어요? 아니 그것까진 못 봤는데요. 아, 그래요? 예. 보면은 한글이 난무합니다. 그 하월 의장 저기 기자회견 보면서 네네. 댓글로 보면서 한글로 한글로 코인 영차 어떻게 하냐? 영차 가자 뭐 예. 이런 거 외치고 아 계세요. 그렇군요. 제가 예. 보기에 거기 제가 그때 봤을 때 동접자가 음. 지난번에 한 3만 명 정도였는데 네. 그중에 한 절반 한국 사람이 아닐까 음. 정도로 한국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요. 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네. 코인, 하나는 미국 주식일 텐데 코인의 경우에는 즉각 바로 24시간 거래되기 네. 때문에 가격이 반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를 보는데 네. 그렇게 그 이른바 매파적이라고 하죠. 7차례나 올린다라고 하면 사실 한 번은 50bp를 인상을 해야 되는 네. 빅스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약간 별로 그렇게 음. 좋은 소리 안 한 것 같은데 계속 올랐더라고요. 팔로우업을 안 하셔서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네네. 아침에 월스트리트 방송을 하니까 왜 네네. 팔로우업을 하니까 보면 음. 이미 파월이 음. 이제 뭐 금리 올린다는 얘기 여러 번 네네. 했고 또 월가 전망 기관들이 뭐 7번 올리는 거 다 전망을 했기 얘기했죠. 때문에 그거에서 큰 벗어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시장은 또 놀라지 않고 오히려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보이는 아니 거거든요. 점도표를 봤는데 음. 굉장히 2023년까지 목표가 2% 음. 넘는 것까지 네, 잡았죠. 2.8. 2.8. 예. 중간값이 음. 올해 안에 1.8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있는데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오르나 싶을 정도로 음. 약간 다이나믹했고요. 역시나 그 주식하고 비슷하게 요새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네. 가격도 4만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얘기를 또 음. 간단히 해봤고요. 오늘도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주제들 한 세 네. 가지 가져오셨죠? 어떤 걸 좀 준비해 첫 오셨습니까? 번째 주제는 비트 보니제 음. 물음표입니다. 음. 보니제 느낌표 네. 아니고 물음표. 예. 네. 두 번째는 컴투스 코인 못 산다. 네. 안타깝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세 네. 번째는 NFT도 규모의 네. 경제입니다. 요거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비트 보니제 물음표 하셨어요. 그냥 딱 단어만 봐서는 뭐 근본이제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느낌이 안 오는데요. 네네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이제 음.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냐 비트코인에 따라서 이게 네. 결정이 되고 있는 네. 가치가? 가치가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이른바 달러가 예전에 금이 뒤에서 이제 백을 해주니까 네. 가치가 안정화 됐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 음. 이제 그 가치를 음. 백해준다라는 의미에서 비트 보니제 시대가 음. 열릴 거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리고 지금 약간 그런 비스무리한 조짐 같은 게 있긴 해요. 뭔가 좀 음. 달러 보니제 하에서 뭔가 좀 뭐 빈틈이 생기고 뭐 그런 일이 있나 보죠? 네네.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날 이런 보도를 했어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원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네. 아직 뭐 하겠다는 건 아닌데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근데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 보도 자체만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른바 네. 그 원유 거래의 음. 대부분은 다 거의 사우디의 경우에는 100%다 달러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소위 페트로 달러라. 뭐 맞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페트로 그러면 석유 그리고 달러의 달러로 힘이죠. 다 거래한다. 달러의 예. 힘. 예. 그래서 옛날 얘기하자면 사실 그 2차 대전 후에 달러 중심으로 시스템이 재편이 되면서 네. 44년에 미국 브레튼 우즈에 모였죠. 1944년. 네, 44년에 44개국 지도자들이 모였죠. 외우기 쉽습니다. 네. 44년 44개국. 브레튼 우즈는 호텔 이름이죠? 네. 지역 이름이요. 지역 이름인가요? 네네네. 네. 거기 이제 모여가지고 미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국제 결제 시스템, 국제 네. 통화 체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걸 네. 이른바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예. 당시에는 금 1트로이온스를 갖고 가면 35달러 연동이 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5달러 들고 가면 금 1트로이온스로 바꿔줬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연준의 저장고에 폭스보로의 저장고에 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종이돈 이 달러를 갖고 가면 이 진짜 돈 금으로 바꿔준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때 뭐 아시겠지만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종의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수렁이 돼 버려 가지고 계속 돈을 쏟아부어도 끝나지 않는 게 됐고 무역 수진 적자, 대외 원조해야 되고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전비 마련돼야 되고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금고에 있는 그 금에 연동된 달러만 우리가 그 미국이 통용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야, 네. 이 저놈들이 달러 달라고 그랬죠. 그냥. 저놈들이 네. 저 달러 금고에 금 달라고 그랬죠. 금. 금고에 금 없는 네. 것 같은데 자꾸 그래서 의심스러워가지고 하는데 드디어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게 정확히 8월 15일이에요. 우리 네. 그 광복절날 닉슨 네. 대통령이 야그 시쳇말로 하자면 배째 우리 앞으로 못 바꿔주겠어라고 하면서 금퇴환을 정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달러라고 달러를 하는 게. 뒷받침해주는 뭐가 없다. 없으니까. 원래는 금이 이제 뒷받침을 맞아요. 했었는데. 어. 네. 근데 이제 배째라고 나오니까 사실 만약에 그 뭐 보통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제 배째라고 나오면 그래 째드릴게요 뭐 이런 느낌인데 최근에 러시아가 저기 네네네. 배째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미국은 당시에도 GDP가 전 세계의 35%. 미국이 일단 어쨌든 압도적인 1등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도 다른 나라들이 말도 못하고 입만 꾹꾹 다물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기에도 야 이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달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가 있는 걸로 만들까라고 해서 생각해낸 게 바로 사우디랑 손을 잡고 앞으로 이제 원유 당시만 해도 또 2차 산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 원유가 없으면 석유가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산업이. 그러니까 이 뭔가 어떻게 보면 이 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걸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른바 달러의 용처를 원유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페트로 달러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가 된 건데. 하여튼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가지고 페트로 달러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알아봤는데. 맞아요. 근데 예. 이게 지금 그래서 달러의 힘은 어디냐? 뭐 거슬러 올라가면 원유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만 가능하다라는 네. 건데 갑자기 여기서 중국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할 수 있게끔 네. 만들자는 거죠. 이게 사실 2016년에도 시도가 네. 됐습니다. 사실 역사는 꽤 오래됐어요. 중국이 이제 맞아요. 위안화로 좀 해보려고. 석유 결제를 하겠다 해가지고 사우디에도 요구하고 자기 자체 자국 내에다가 원유 선물 시장 위안화로 넣었습니다. 네, 결제하는 맞아요. 원유 선물 시장도 만들었어요. 되게 막. 미미하죠. 예. 근데 이번에는 약간 사우디가 사실 좀 미국한테 좀 삐친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과거에는 시도에 불과했던 게 진짜 될 것 같네?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여기에 또 최근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맞아요. 가지고 이제 러시아랑 뭐 중국과 손을 잡는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막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더 뉴스가 더 확대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 전략가 졸탄 포자르 같은 경우에는 브레튼 우즈 3.0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네. 했어요. 1.0은 금퇴환이 가능했던 시절이고 네. 그리고 2.0은 그 74년 이후에 금퇴환 네. 정지하고 14년 이후에 졌던 페트로 달러 시스템. 그리고 3.0은 이게 달러의 위상이 약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만약에 이제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페트로 위안화까지 되게 나면 그 졸탄이 보기에는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 달러 가치를 미국이 스스로 떨어뜨리는 짓을 하고 해왔다 지금까지. 그 71년에 보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1,00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9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달러를 많이 풀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논리인데 여기 비트코인 만들 때 맞아요. 논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졸탄 같은 경우에도 이 화폐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예. 비트코인이 근데 가로 열고 원문에 보면 만일 계속 존재한다면 아마도 혜택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통화 질서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 본위제가 아니라 비트 본위제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예.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제재를 시켜버리잖아요. 금융기관이 다 막아버리니까 러시아가 실제로 달러를 갖고 있어도 이게 쓸 수가 없게 된 상황이 펼쳐진 그렇죠. 거예요. 예, 지금. 예,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중간에 뭔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P2P로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트 본위제 시대가 진짜 열리면 진짜 돈 비트코인이 더 각광을 받을 거고 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가자.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온다는 얘기는 아닌 것 아니에요. 같은데. 먼 얘기입니다. 예, 먼 얘기지만 네. 하여튼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네네.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컴투스 코인 가져오셨는데 컴투스 그럼 게임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사실 그 게임 업체들이 국내 게임 업체들이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P2E 게임, 플레이 투 원 이 얘기는 이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엄청 많이 말씀드린 것 했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분석도 많이 해드렸고. 네네네. 예. 지금 현재로서 위메이드가 가장 앞장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게임사들도 이게 굉장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음. 그중에 이제 뛰어든 업체가 바로 컴투스인데요. 컴투스. 네, 네. 원래 컴투스가 이제 게임빌이라는 회사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음, 우린 앞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가 될 거야. 를 표방하면서 사명도 컴투스 홀딩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 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컴투스 홀딩스가 구축하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 이름이 C2X예요. 네. C2 숫자 2X 해가지고 이 플랫폼인데 플랫폼이 있고요. 이 플랫폼이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서 돌아가는 토큰, 코인이 또 코인이 있겠죠. 있죠. 그게 예. 바로 CTX라는 코인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일단 발행은 됐는데 일반인들한테 판매는 안 됐어요. 판매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갖고 맞아요. 싶어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그 P2E 게임을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 P2E 게임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보면 게임성이다. 이 게임이 재미있어야지 그 안에서 계속 그 토큰을 쓰면서 게임이 돌아가고 또 외부에서 또 토큰을 토큰을 또 갖고 싶어 하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맞습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이제 네네.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 게임성 측면에서 보자면 컴투스가 지금 이달 안에 이제 내놓을 블록체인 플랫폼 게임이 뭐냐면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이에요. 네. 근데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네, 그런데 이름 멋있어요. 이 서머너즈 워가 대작 IP라고 음. 합니다. 이게 엄청난 히트를 쳤던 그 IP래요. 네. 요 IP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이제 P2E 게임 100년 전쟁을 선보일 나오고 예정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코인이 이제 맞아요. 결합이 되고 어. 뭐 이런 스토리가 있네요. 게다가 그러면- 아까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올해 안에만 예정된 라인업이 16개가 딱 그 플랫폼 위에 얹어질 게임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뭔가 뭐 선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사고 싶어하는 분들 꽤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니 고란 대표님도 사고 싶어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발행은 됐는데 아직 판매는 안 됐거든요.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언제 판매하나라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판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사가 언제예요? FTX라는 글로벌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거래소에서 IEO 방식을 통해서 네.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IEO는 일종의 이제 IPO랑 비슷한데 그 IEO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공개하는 맞아요. 것처럼 상장하는 것처럼. 근데 그 IEO가 E가 익스체인지예요. 그래서 그 해당 거래소에서 이 물량을 이 거래소 고객들한테 파는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한다. 뭐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IPO를 떠올리면 되는데 우리가 공모주 청약 열기가 엄청났었죠. 왜 열기가 엄청나나요? 그거 하면은 좀 그 청약가로 싸게 산 다음에 맞아요. 딱 상장되면 확 가격이 오르잖아요. 뭐 따상 그래 더블하고 또 상한가 나오고 뭐 그러면 엄청 벌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코인도 일단은 그 IEO에 참여했을 때 물량을 받으면 굉장히 싸게 받아요. 상장하자마자 야 그렇게 싸게 거래될 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보통 뜁니다 가격이. 그래서 뭐 이 아까 말씀드린 CTX 코인 말고 다른 코인의 경우에도 IEO 방식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그 판매가보다 상장되자마자 막 이거는 따블이 아니에요. 거의 따블쯤 되는 가격으로 코인이니까 막 또. 코인이니까.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밤 10시입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못 사요. 못 사요? 왜요? 제가 네. FTX 이제 거래소 저도 고객입니다. 네. 회원인데 그 고객 그 FTX를 쓰는데 이 IEO 방식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거래소를 통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할 때도 이른바 이제 증권사 VIP 고객들한테는 좀 그 배정을 좀 물량을 더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왜 고객이니까. 역시나 IEO 방식을 할 때도 이 거래소가 자기네 거래소의 우수 고객들한테 먼저 약간 물량을 배정을 해줘요. 그 방식이 뭐냐면 FTX라는 거래소는 자체 토큰인 FTT라는 그 토큰이 있어요. 이 토큰을 150개 이상 갖고 있으면 티켓을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이 티켓 하나를 주면 복잡해요. 하나를 주면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셈인 거예요. 근데 청약을 아마 요거 신청한 사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티켓을 하나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추첨을 또 합니다. 또 추첨도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최소로 일단 신청을 하려면 150개 정도를 사서 네. 스테이킹 예치를 시켜놔야 되는데 저는 음. 그걸 이제 하려고 FTT를 예치를 시켜놨어요. 돈이 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치시켰어. 네. 그래서 티켓 하나 받는구나라고 하면 대충 한 지금 가격에 130원 정도의 컴투스 코인을 한 6,700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꽤 많이 받네. 그럼 네. 130개잖아요. 네. 130원이잖아. 제가 보기에 못해도 한 1,000원까지 갈 것 같아. 음. 와 가자를 야, 외치면서 사료했으나 대박이다. 제가 신청을 딱 눌렀더니 네. 당신의 관할 구역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는 거예요. 어떤 관할 구역이요? 네, 그 관할 구역이 네. 한국이라서. 한국. 그럼 저도 못한다 이런 얘기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사실 그 보통의 경우 이런 그 토큰 판매가 일종의 증권성이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인들 대상으로는 요걸 못 합니다. 왜냐하면 SEC가 들여다보고 있어서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가 될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하려면은 그거 등록해야 되니까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되고. 이거 좀 복잡해요. 그래서 네. 미국 안 되고 보통 네. 요 토큰 판매할 때 중국 안 됩니다. 중국 다 막아놨으니까 안 네. 되고. 근데 이 한국도 안 돼요? CTX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안 되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한국 프로젝트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으로 ICO가 금지돼 있습니다. 뭐 그렇죠. ICO도 그렇고 IO도 비슷하니까. 근데 사실 해외에다 법인 세워서 해외에서 하는 거니까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컴투스 입장에서는 상장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우리가 크게 할 건데 네. 괜히 뭔가 눈치 보고 이렇게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은 나중에 좀 찍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거고 FTX 입장에서도 그 이른바 특근법이 통과가 되면서 만약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싶으면 등록을 하라라고 했어요. 네. 근데 등록 안 했거든요. 그래서 FTX가 한 게 뭐냐면 한글 지원 서비스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인 대상으로 우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만약에 IO에 한국인들 참여하게 놔두면 영업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니즈로 해서 한국인들 참여가 막혔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아이러니한 건 음. 이게 그래서 IO를 끝내고 나서 한 며칠 뒤에 상장을 하거든요. 네. 그 상장된 토큰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거래가 되는데 네, 살 수 맞아요. 있어요? 네, 외국에서 거래가 되니까 제가 FTX 외국에서 거래되니까 한국 회사가 아니라. 네. 네. 그래서 IO 거래소가 참여는 아니라? 못 하는데 FTX에서 살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다시 한국 거래소로 뭐 아직 한국 거래소 상장이 안 돼 있겠구나. 일단. 아직 안 됐죠. 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한국인들은 한국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비싼 가격에 C2X 코인을 거래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알아보고 안타깝습니다. 넘어가야 되겠네. 뭔가 안 되네. 이런 아이러니한 안 되고. 상황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해결됐으면 해요. 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세 번째는 NFT 얘기인데 NFT 그러면 대체 불가형 토큰에서 요새 한참 화제를 또 끌고 있는 그런 거죠. 예. 근데 최근에 들어서 좀 약간 그 붐이 열기가 꺾였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뜨거운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NFT 시장도 그 약간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른바 옥석이 가려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찐 중에 찐이 바로 BAYC라는 NFT. BAYC. 이게 네. 볼드 에이프 야트 클럽해서 그대로 옮기자면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제 원숭이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원숭이들이 있어요. 여기가 거기에 무슨 원숭이들 막 있네. 네, 맞아요. 거기 네. 예, 그런 캐릭터들 있는. 맞아요. 예. 요거를 만든 개발사가 유가랩스라는 곳인데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크립토 펑크라는 거 혹시 여기 한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은 BAYC가 더 비싸졌어요. 네. 근데 어쨌든 원조는 그 크립토 펑크거든요. 네. 굉장히 그냥 픽셀을 갖다 놔서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 막 이게 지금 몇십억에 팔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네, 그런 그림인 네, 크립토 펑크. 이 크립토 펑크 제작사가 라바랩스입니다. 네. 이 라바랩스가 만든 그 NFT 프로젝트가 크립토 펑크가 있고 미비치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의 지적 재산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NFT계의 거대한 통합이 일어난 건데요. 이거를 어떤 전문가분이 비유를 한 게 이건 디즈니가 마블로 인수한 격이다. 그렇게 비유하니까 좀 쉽네. 네. 디즈니가 마블로 인수했다. 그러니까 그 NFT계에서는 디즈니 회사가 마블을 인수했다. 라고 볼 이렇게 수 있는 이해를 거예요. 하자. 네. 예. 사실 그 BAY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생긴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별로 신생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NFT의 가치를 설명할 때 커뮤니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커뮤니티가 강해야지 이 NFT가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커뮤니티의 힘으로 지금 가장 비싼 NFT 지위에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 일단 그 BAYC 같은 경우에는 이 애니모카 브랜즈라고 세계 최대 블록체인 게임사입니다. 아디다스 이런 패션 브랜드 여기와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요. 이게 야 그 그림 쪼가리 들고 있어서 어디다 써먹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써먹을 때를 마련한 거예요.
그 IP를 가지고 이렇게 빌려주면 거기 수익이 나잖아요. 그 저작권료를 네.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그래가지고 빌려줄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거 이제 맞아요.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게임도 만들고 이런 예. 그 패션 브랜드와 음. 협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저작권 수익을 그걸 들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BAYC 같은 경우에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추가 수익도 나오고 그리고 또 되게 NFT 들고 있으면 뭔가 뭘 맞아요. 또 코인을 벌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있다 이런 그 얘기네요. 재밌는 게 그 지난해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BAYC NFT가 있으면 선상 요트 파티를 열었어요. 그야말로. 그 안에서 이제 가상 세계에서 하는 거죠. 아니요, 진짜 요트 파티. 실제 세계에서 뉴욕에서 요트 파티를 예, 열었는데 그래요? 예. 입장권이 그 NFT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나 인싸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 BAYC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무슨 그 가수들, 뭐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럽들이 갖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약간 이걸 갖고 있으면 나 나도 그들하고 약간 셀럽의 친구야 뭐 이렇게 되네. 그런 예.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져가지고 예. 이게 최저 가격이 한 92더쯤 되니까 한 몇 억쯤 됩니다. 지금. 친구 되기 되게 힘드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이게 약간 쓸모가 있다라는 게 네. 이 BAYC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홀더 수도 크립토펑크에 비해서 많아요. 크립토펑크는 일종의 고래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좀 덜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BAYC는 굉장히 이른바 탈중앙화가 돼 있어요. 홀더 수가 굉장히 많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 발전에는 더 그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BAYC가 이렇게 커졌는데 반면에 크립토펑크는 이게 원조예요. 2017년에 나온 거예요. 원조라는 이름빨로 지금까지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크립토펑크는 그야말로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뭐가 없어요. 그냥 나 크립토펑크를 소유하고 있어라는 느낌만 심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BAYC가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크립토펑크도 뭔가 그거 가지고 뭔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만들겠죠. 기회를 좀 네.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라는 또 진행이 되겠네요. 기대감이 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인수 발표가 나고 나서 BAYC, 크립토펑크, 미비츠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쪽도 뭔가 움직임이 있네. 맞아요, 예. 맞아요. 보통 이 NFT 하면 별로 뭐 쓸데없지 뭐 이런 이제 그게 말이 아니게 많았는데 된 그게 거예요. 아닌 쪽으로 네네.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쪽도 좀 집중해서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다 같은 NFT가 아닌 게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NFT라고 무조건 사서 야 몇 배 먹는다. 이런 시절은 이제 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찐을 가려가지고 투자하셔야지 BAYC 같은 거 쉽게 말해 들고 계셔야지 돈을 벌 벌 수 있는 거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어려워. NFT는 거의 예. 쓰레기에 가깝다는 말들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인 NFT도 규모의 경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 많이 해봤는데요. 뭐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정리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언제나 시장이 커지면 그야말로 아까 옥석이 가려진다라고 하는데 찐과 가짜가 드디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는지 네. 알 수 있다고. 수영복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예. 자, 위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의 진가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아름다운 스토리대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되레. 그리고 NF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시장의 과열이 식고 정리가 되고 나니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진짜를 찾는 눈을 키워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3월 17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전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